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 것만 쓰다가 다시 청호 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 나이스. 쭉쭉쭉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이번에는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소식부터 시작하죠.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수차례 전해드리는데 방사능 대량 유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사고 원전 인근 바다의 해저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도쿄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등 공동 연구팀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등의 해저 토양에 대한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2년 전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것으로 보이는 세슘 137 등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해저 토양에 흡착돼 있음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해저의 광범위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이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집중되는 이른바 핫스팟 존이 40곳이나 분포되어 있음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사한 총거리는 400km에 달하고 측정 장소와 수심, 세슘 농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원전에서 20km 권역 내에서는 지형에 관계없이 고농도 오염이 관측된 지점은 약 10군데가 발견됐습니다. 또 수심 120m 지점의 오염 수치는 74베크렐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오염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 조사 결과 원전 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세슘 반감기가 30년이라는데 걱정이 크군요. 일본 언론들이 오는 15일에 일본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 것이라고 보도했죠? 네, 광복절인 오는 15일 적어도 2명 이상의 일본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일본 강요회의가 끝난 뒤 오는 15일 야스쿠니 참배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행정개혁상과 총무상이 참배할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허용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치 정권 망언으로 비난을 샀던 아소다로 부총리 등 다른 강요들은 8.15 때 참배를 한 기억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참배하지 않을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초 총리 시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이 통한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아베 신조 총리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서 참배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미국 서부에는 또 산불이 발생했죠? 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 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 소방당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1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닝시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2명의 소방대원과 주민 1명이 다쳤고 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소방대원 또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혈액 검사로 한 살배기 아이의 자폐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어떤 뉴스입니까? 네, 간단한 혈액 테스트로 한 살 유아의 자폐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자폐증 센터 연구팀은 1살에서 4살 영유아 600여 명의 뇌와 혈액을 조사한 결과 자폐증의 원인이 되는 몇 개의 유전자 네트워크를 찾아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특정 유전자 네트워크가 태아의 뇌를 형성하는 세포의 생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세포가
너무 적게 생산되거나 너무 많이 생산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자폐증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적 특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고 앞으로 2년 안에 시종화가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늘어나는 상태인데요. 우선 신촌로 동교동 삼거리부터 신촌교차로까지는 시속 30-40km 미만입니다. 반대편도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성산로 광화문 쪽으로는 연희 나들목부터 연대 앞까지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사대문 안쪽은 소곡로 회원사거리부터 한국은행 앞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물공로 따라 창덕궁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도 차간역이 좁혀져 있습니다. 현재 한강 다리 중에는 가양대교 영동, 청담대가 모두 강남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 이동하는데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밀리고 있으니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65포인트 오른 15,498.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5.11포인트 뛴 3,669.12를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역시 6.57포인트 상승한 1,697.4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모처럼 상승 반전했는데 호재가 있었습니까? 예,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무역 수지와 미국 고용 그리고 부동산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자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투자 심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7월 수출이 1,85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수입은 1,681억 달러로 1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금통위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5월 인하 이후에 3개월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미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와 또 중국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 주요국의 재정 건전화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다라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입니다. 일단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어제 금리 결정 이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9월에 미국 연준이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언급이 계속 나오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유값을 놓고 어제 총극이 벌어졌는데 오전에는 올리고 오후에는 결국 올리지 않기로 했죠? 우유업계가 가격 인상을 강행했는데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단체의 불매 운동 때문에 반나절 만에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매일유업은 어제 흰우유값을 리터당 250원 인상했고 또 서울우유도 오늘 250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와 소비자단체 눈치를 본 대형 마트가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마트와 하나로마트는 매일유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우유를 그냥 종전 가격에 판매를 했고 또 오전까지 인상된 가격을 적용했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까지 오후에는 기존 가격으로 환원해버리자 결국 매일유업이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우유값은 원유값 인상분 106원 정도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대형마트가 우리나라 유통구조에서 얼마나 갑의 위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오진에 우유 산 사람만 손해를 본 셈이 됐군요. 예,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환불을 해줬군요. 네. 예. 한국이 세계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은 어떤 겁니까? 이 국제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예. 올 상반기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투자한 금액이 20억 달러였으니까 2배가 넘는 규모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것입니다. 중국은 38억 달러로 3위였습니다. 예, 중국보다도 많았다. 그런데 한국 자금이 산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주로 선진국, 특히 이 미국의 대형 빌딩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이 미국계 자산운용사와 손잡고 미국 휴스턴 비즈그룹 플레이스를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00억 원에 샀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시카고의 CBD 오피스 빌딩을 2억 1,8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유럽, 호주와 같은 다른 지역 투자도 늘었습니다. 삼성생명이 이 런던 금융가의 사무실 빌딩을 인수했고요. 경찰공제와 새마을금고, 동양생명 등과 함께 2천억 규모의 호주 우체국 본부 빌딩도 인수할 계획입니다. 선진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저금리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서 우리 자금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어쨌든 해외 부동산 투자, 예, 실패하지 않기를, 예, 기대합니다. 네. 캠핑용품이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서울 YMCA가 조사를 했는데요. 캠핑용품 10개 브랜드 329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별, 유통 채널별 가격을 조사를 했더니만 미국, 일본, 호주, 한국 4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판매되는 10개 품목의 평균 소비자 가격을 평균 환율로 환산해서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의 1.19배, 호주의 1.35배, 일본의 1.37배나 비쌌습니다. 텐트류를 좀 보면은 콜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이나 차이가 났고요. 스노우피크라는 텐트, 거기는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114만 원까지 한국이 일본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올해 캠핑용품 시장 규모가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캠핑 인구도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될 정도로 캠핑용품 시장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소비자가 봉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캠핑용품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였습니다. 하 기자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할아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지름책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피플을 만나봅니다. 피플. 매주 금요일 지름책의 출발사점에서 마련하는 초대석 피플. 우리가 꼭 만나고 싶은 분을 모셔서 그분의 인생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유명 가수도 이슈를 띄우는 문학인사도 아닌 원로 정치인입니다. 리들 DJ라는 이름을 벗고 스스로를 심층에 비유하며 지난 대선에서 정치문화 발전과 동서화합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었죠. 선거 뒤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갑 동서협력재단 총재 시도두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고요. 예. 요즘은 제가 이 사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되는 과정이라면 뭐 저희 같은 어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토정 비결을 보면요, 연초에 그 해활이라 해가지고 전체 평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그런 글귀가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늦게야 정신이 드는 꾀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관조하면서 늦게야 정신이 들어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인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책을 한 권 들고 오시는데 그 책 직접 쓰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책은 이 그랜드 플랜? 예, 1급 비밀 그랜드 플랜인데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그런 이 인물이니까 좀 키워보면 어쩌냐. 그래서 그런 이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실천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여기 있어요. 예, 조금 이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갑 이 대표님, 이 총재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네요. 지금 동서협력재단 총재이시니까 이 한 총재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한 총재님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근데 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든지 혹은 이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왜 부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좀 틀어놓으시죠. 저는 작년에 박근혜 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할 때요. 예. 당에 입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닐 수도 없고 다만 제 개인적인 그 지지 선언은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바라는 것도 없고 예. 또 제가 무슨 역할을 요청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극히 그 조용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 어느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당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내려다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단계도 소속대가 있지 않은 무당파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객관적으로 평가만 한다. 네.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가 보면 이 민주화 운동 그리고 핵심 DJ맨 마지막으로 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불운의 정치인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박정희 정부 때 그 투옥을 당하는 등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신 행보가 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때 심청의 마음이다. 이런 표현으로 압축 설명을 하셨는데 심청은 자기 아버지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총재님께서는 누구 구하시려고 물에 뛰어드신 겁니까? 예.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전라도 출신인데. 예.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자는 것이 전라도 출신들의 그 평생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도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를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이 탕평책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고향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 못해준 그 전라도 일을 좀 해주라. 제가 편파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탕평책이라든지 인사의 탕평, 지역 개발의 탕평, 또는 그리고 그 예산 집행의 탕평 이런 걸 통해서 이 낙후된 것을 좀 끌어올려주는 게 이게 좋은 정치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고 제가 전라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한민국이 이 유신 체제 이후요. 예. 완전히 이 민주냐 반민주 또는 군사 독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대립이 돼 가지고 각자가 그 고착된 관념 속에서 자기 틀을 떠나진 못하고 말입니다. 예. 아집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바탕의 틀을 한번 깨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스스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상대편을 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다 같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노력할 파트너로 생각해 가지고 이제는 이 자유로운 이 선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이 권노갑, 김옥두 이렇게 가까운 분들 그 지난 대선 시기 때 우리 한 총장님 행보에 대해서 많이 섭섭해했죠. 특히 또 이효 여사 같으신 분은 뭐 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변절자다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이효 여사님이 변절자란 말씀을 하신 거 아니고요. 예. 간접적으로 좀 섭섭하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권노갑 고문이나 김옥두 의원 같은 분은 우리가 같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그 애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했고 다만 어느 방송에 가서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서른 의원의 전화를 바꿔준다 하는 걸 그 진행자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부하고 서른 의원이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을 변절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아, 서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서른 의원도 저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른 의원은 같은 동교동 내에서도 언제나 참 김대중 대통령 계신 데서도 앞으로 이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갈 사람은 한화갑 선배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서른 의원이 변절자라 한 데 대해서 왜 나를 변절자라 하느냐 하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깊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 그래서 오히려 너그럽게 제가 이해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그런 풍토,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풍토가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는 과거와 같은 세상이 아니고 민주화된 세상인데 같은 가정에서도 부인과 남편이 후보 투표할 때 후보가 닳습니다. 또는 자식과 부모도 닳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지요. 예. 전인책의 출발사심 피플. 예, 오늘은 한화갑 동서협력재단 총재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화갑 총재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샤프 0945 우물정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점을 좀 들어보죠. DJ를 이어갈 사람은 한화갑뿐이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내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사단 이른바 동교동계에서 제대로 된 학벌을 가진 분은 몇 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셨죠? 외교학과 나왔습니다. 외교학과 나왔습니까? 예. 제대로 이 학부를 가지다 묻고 학벌 사회가 아니라도 쉽게 말하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내공을 갖춘 분이 몇 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리틀 DJ다. 외모도 좀 많이 닮으셨고 하신 말씀도 비슷하고 말씀하시는 자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이 2002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광주에서 왜 역전됐습니까? 예.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 나온 건 사실이고요. 유신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동교동에 대학 나온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외신 기자 상대하는데 DJ 대통령이 저를 공보비서로 소개하시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랬었어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제가 이 서울대학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저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동교동 거기 보면요. 이 어느 대학 나왔냐 이거 가지고 직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정치인은 언제나 내가 부리기 편리한 사람을 부리는 것이고 또 나한테 충성한 사람을 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점수를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일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재밌는 일을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우리 집권하고 원내 총무할 때 이화대학의 조기숙 교수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같은 대담을 하게 돼서요. 이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 찍고 나서 조기숙 교수가 제가 연구실로 찾아갔어요. 사진 한 장 찍으러. 예. 그러면서 차 한잔 하자더니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말이요. 김대중 대통령 주변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내가 이 상대를 안 하려겠다 이거예요. 조기숙 교수가 아니에요. 이거 대담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담을 해야 내가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그리고 하다가 원내 총무랑 하길래 그러면 한화갑 총무 이력서를 좀 가져와 봐라 했더니 서울대학 나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무시한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가 막힌 거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 간들 그걸 또 사과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얼마나 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 말이 있었으면 그러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광주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조직 전체 동교동 전체하고 이 청와대의 작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주도서 1등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동교동서 저 혼자 제일 뛰었지
동교동에 나서서 한화갑이 도업자하고 한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교동에서는 이 한화갑이가 이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제주도서 1등 하니까 또 광주서 1등 하면 한화갑이 끝까지 갈 텐데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한화갑이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DJ 대통령.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채널 A의 쾌도 남마에서 그 실토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한화갑이 안 되니까 동서화합을 위해서 전라도 출신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경상도 출신을 전라도에서 밀어주면 쉽게 되니까 이 노무현 후보를 밀자고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이 광주 내려와서요 운동을 하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화갑이를 광주서부터 낙마를 시킨 운동을 본격적으로 청와대하고 동교동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교동에서는 처음에 이인재 후보를 밀었죠. 그랬다 광주서 이제 그런 사태가 와가지고 제가 결국 이 광주 이후 도중 하차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당 내에서 한화갑 계보가 국회의원 수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그 다음 날부터 그만두자는 얘기예요. 그 제가 시간 없으니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청와대와 동교동 작용이라 그랬는데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 작용한 겁니까? 쾌도 남마에서 실토했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럼 박지원 의원 지금이라도 만나서 좀 따져야죠. 그걸 왜 당신이 따집니까? 그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경선에 불법 개입 아닙니까? 그런 것은요. 따질 성질이 아닙니다. 지나간 거고요. 그 따지면 제가 못난 사람 되죠. 그렇게 되는군요.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까 제가 못 짚고 넘어왔는데 아마 청취자가 대단히 궁금해할 겁니다. 지금은 문자 메시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7419님, 1357님, 9568님, 많이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궁금해하신 거 조금 더 제가 전달하고요. 우선 DJ하고 어떻게 만난 겁니까? 제가 대학 3학년 때요. 저희 고향 선배님이 이 DJ 대통령을 많이 도우신 분이 있어요. 선거 때 이제 선거운동도 하시고 그분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김대중 의원 댁에 가는데 한군 말이요 나하고 같이 가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동교동 가서 뵙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한화갑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떠날 때 난닝구 바람 이런 것이 요란했잖아요. 난닝구도 아니다 요란했는데 그 당시에 왜 같이 가지 않고 그 민주당에 남아서 그 많은 빚을 따놨습니까? 그것은 제 소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까지 지금 무당파지만요. 민주당의 본류를 떠나서 다른 당에 제가 평화민주당 창당했지만은 그건 과거에 우리가 그 평화민주당을 가졌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랬지 다른 정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분당을 부당하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끝까지 그 민주당의 전통을 지키자. 그때 새천년 민주당인데 제가 새천년은 띄우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저는 다음 선거에 그대로 끝나더라도 그걸로 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분당하기 전에 그때 당시 그 행정부 장관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뜻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라고 하지 기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자는데 나는 이대로 가겠다 했더니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제가 어디 돈이 없어서 결국 신세 진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화갑이 돈 줬다고 불어가지고 그것을 갖고 저를 이끌어냈죠.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끝까지 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정치 생명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당에서는 이제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 한화갑이 사전에는 열린당과 민주당의 통합이란 이 단어는 없다. 왜 없어질 당하고 통합을 하느냐. 열린당은 없어질 당이다.
제가 이러고 댕겨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하면 한옥아비를 죽이느냐 이런 생각했고 심지어 청와대 사람이나요. 예. 이 열린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말이죠. 이 자료 제출하라 해가지고 한옥아비 재판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냐 자료 제출해라 이런 걸 보내고 청와대 그런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이 대법원장실에까지 전화해가지고 한옥아비 재판 왜 빨리 안 끝내냐 이런 짓들을 했어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결국 그 핍박을 받은 셈이 됐는데, 예, 일단 그 문자 메시지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먼저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고 했어요. 이 많은 문자 메시지 1357님, 7419님, 9568님, 또 기타 여러분들인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번에 그 새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 인사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이 김기춘 실장이 지역감정 그 조장한 사람 아니냐, 초원복집 사건 때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해진 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때는 그랬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예, 또 그쪽 진영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총동원해가지고 선거운동 한 겁니다. 그래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모님이 아마 원래 원적은 전라남도 영암이고 광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양반은 이 동서화합을 실천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아무리 이 깨끗한 사람이고 올바로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업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여하고 그런 각오로 일을 해서 나중에 좋은 이 결실을 맺는다면은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 부인이 그 영암 출신이다. 그래서 동서화합을 하고 있다. 저는 제 처가 원래 북한에서 내려온 그 분의 따님인데 그렇다면 저는 남북 화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 크게 노시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정치자들 또 의견들이 그겁니다. 남북 관계 해법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몇 개나 올라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가 이 착상을 잘했다. 그리고 그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관계에서 추진해서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하자면 개성공단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4일 날 어떤 결론이 나고 또 더 오래 갈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좋은 결론이 나야 된다고 전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텄고 결국 레일을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로서 정착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 북한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이 기댈 데도 없고 하니까 결국 남북하고 손잡고 평화 유지하고 북한 경제 발전 안 시키면은 길이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신뢰 프로세스가 개성공단 가동시키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북한의 이 공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는 더 크게 봐서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수교를 하게 하고 남북 간에 이 대표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한반도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이번 개성공단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 큰 계획이 실천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 2분 남았는데 이 질문 드릴 게 두세 개가 있습니다. 조금만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천만에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복심이 있었다. 아까 그래서 1급 비밀 그랜드 플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 돌아가신 김윤환 선생하고 허주 선생. 허주 선생하고
이 권노갑 고문하고 접촉해가지고 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무렵에 제가 허주 선생의 요청으로요. 한 두세 번 허주 선생을 만났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걸 보고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자신의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을 국가 지도자로 키워 망국적 지역감정, 이념 갈등, 정치 보복을 청산하려는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다 하고 이런 이 책 속에 나오는데 53페이지 맨 말미에 나옵니다. 예. 그래 이것을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예. 지지 선언한 다음에.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책을 쓴 동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 양반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책 쓴 예. 분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김대중은 이 빨갱이라 하고 자랐는데 이 개혁을 추진한 걸 보고 세종대왕 다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걸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거예요. 역시 네. 아직도 리틀 네. DJ, DJ를 아직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군요. 이 피플 시간에 꼭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갑에게 그래서 하나갑에게 김대중 대통령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제 대통령 되시고 그럴 때까지 저희 동교동 사람들 다 한 단어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태어난 목적이 김대중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각오로 살았습니다. 하나갑에게 김대중은 인생의 전부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좀 더 나와주십시오. 재밌는 말씀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책의 출발사진 피플 하나갑 원로 정치인이었습니다.